상세 페이지를 저는 웹디자이너 출신으로서 다 작성을 해봤는데 항상 도입 부분이 중요해요. 내릴 수 있는 계기가 생겨야 돼요. 이 후킹 포인트에 따라서 매출이 10,000개가 팔릴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트렌드가 유행인지 캐치하신 다음에 등록하시면 바로 다음날 매출 나옵니다. 평균 매출은 월에 8,000 정도 나오고, 다양한 카테고리를 종사를 해봤는데 안 팔린 제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스토어 리빙바이원 2년차 운영하고 있는 조명지라고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활용해서 건강기능식품을 팔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는 네이버 플랫폼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차려놓고 상품을 등록해서 파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네이버를 많이 이용하시니까 누구든지 네이버 시장이 쉽다라고 생각을 해서 딱 등록을 하면 팔릴 줄 알고, 이전에는 그랬지만 스마트스토어 시장은 이제 온라인 셀러분들이 10만 명이 넘어요. 근데 그 10만 명들 중에서도 1페이지 등록을 하기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시는 그런 치킨 게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치킨 게임을 안 하고 저만의 노하우 방법으로 상위 노출을 해서 처음 사업자 만들 때 16만원, 그 다음 달 860만원, 그 다음 달 1200만원, 그 다음 달 3200만원. 사업을 2년차 진행하면서 평균 매출은 월에 7,000에서 8,000 정도 나오고, 순수익은 50에서 70% 정도 마진율을 보고, 제일 많이 매출 나왔던 거는 하루에 한 제품으로 1,400만원 매출이 나왔습니다. 왜 호화 시장인데 판매하려고 생각은 안 할까? 남들이 팔고 있는데 안 팔리겠지 하고 이제 피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파니까 난 어떻게 팔까? 이런 차별점을 생각을 해서 팔면은 못 파는 물건은 없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장점은 진입 장벽이 매우 낮아요. 저희 어머니도 같이 하실 정도로 누구든지 마우스 하나로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리 캔버스 다룰 수 있는 능력이랑 키워드 분석 사이트를 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스마트스토어 같은 경우는 등록하기도 쉽고, 퇴근하고 2-3시간 정도 투자해서 상품을 등록하면은 부업식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좋은 장점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초기 창업 비용은 2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기초적으로 정말 필요한 금액은 최소 100만 원 내외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정산일이 빠르다. 다양한 플랫폼들을 20개, 30개 정도를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물건을 팔고 돈을 정산받으려면은 정산되는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리기도 하거든요. 위메프를 비롯하면은 65일, 티몬 같은 경우도 70일, 이런 식으로 기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물건을 팔고 정산되는 일자가 일주일, 딱 일주일만 걸리기 때문에 부수입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 매출보다 제 스마트스토어 매출이 더 급성장하기 때문에 회사를 때려쳤습니다. 처음에 200만 원을 시작했을 때는 통신 판매업 신고증이나 사업자 등록증을 개설할 때도 5-6만 원 정도 들어가서 평균적으로 10만 원 내외 정도 들어가고, 스마트스토어 세팅하는 금액이 15만 원 내외 들어가고, 포장 자재 비용도 들어갔는데 박스랑 테이프, 부자재 용품까지 해서 15만 원, 20만 원, 나머지 비용은 이제 물건 비용 요 정도 선의 금액이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창업을 시작을 하신 분들이 처음에 비용이 든 금액은 150만 원, 300만 원 요 선인 것 같아요. 먼저 판매할 때 첫 번째로는 사업자 등록증을 개설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통신 판매업 신고증을 발급 받으셔서 일반적으로 정부24에서도 발급을 해줄 수가 있어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 개설할 때 필요 서류가 사업자 등록증, 통신 판매업 신고증, 오늘 정산 받으실 공장 사본까지 등록하셔야 스마트스토어가 개설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 때는 대부분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간이 사업자로 개설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스마트스토어에도 간이 개인, 법인이 되어 있는데, 간이 사업자로 체크하시고 1년에 매출액이 8천만 원이 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간이 사업자를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건을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제품들을 팔지 네이버 시장 조사를 합니다. 시장 조사에서 이런 제품이 잘 팔리는데, 그럼 이런 제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도메모들을 체크를 하고, 그 도메모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등록하시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본인의 사업장이 있으시거나 직장을 다녀가지고 어려우신 분들은 저 같은 방법은 부모님 명의로 사업장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비상주 사무실이라고 하죠. 비어있는 사무실 공간에 사업장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인터넷으로 비상주 사무실이라고 검색하시면 사업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카테고리를 종사를 해봤는데 안 팔린 제품은 없습니다. 행주도 잘 팔리고, 수건도 잘 팔리고, 의류도 잘 팔리고, 다 다양하게 판매가 잘 되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자금력에 따라서 판매하는 아이템을 정해서 파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떤 카테고리를 고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을 보시면 나 혼자 산다든지 건강에 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인플루언서 분들이 인스타에서도 많이 판매하는 물건들을 유심 있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생활용품이라든지 아이디어 용품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하고, 내가 정말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트렌드가 유행인지 캐치하신 다음에 등록하시면 바로 다음날 매출 나옵니다.
진입장벽이 낮은 제품 같은 경우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소진 이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물티슈, 휴지, 뭐 일회용 제품들을 많이 쓰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런 제품들 먼저 소싱하셔서 판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부피도 많이 차지하지도 않고 1개월 용량분이 있어서 1개월 먹고 나면은 또 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진 이론이도 발생이 되고, 다른 생활용품 제품들은 마진율이 행주를 팔았을 때는 70원, 150원 정도 남는데,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들은 한 통 팔았을 때 최소 5,000원, 10,000원 정도 남는 거예요. 그런 시장을 알게 되다 보니까 100원의 마진이 남는 행주가 있다고 치면은 5만원을 벌려면은 500개를 팔아야겠죠. 근데 영양제 같은 경우들은 5만원을 벌려면 영양제를 5통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루테인, 오메가3, 밀크시스 이런 것들은 1년 내내 먹기도 하고 유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도 14일 걸렸어요. 사업자 등록증도 한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가 되고, 통신판매업은 3일 정도 소요가 되고 해서 총 한 10일에서 14일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키워드라는 게 검색할 수 있는 상품명 제목이라고 하거든요. 키워드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만약에 셔츠를 팔았어요. 그러면 남자 셔츠잖아요. 다 남자 셔츠라고 할 때 패턴 무늬 남자 셔츠라고, 그거를 사람들이 정말 많이 검색을 할까? 이거를 분석해주는 분석 데이터 플랫폼이에요. 아이템 스카우트, 판다랭크, 셀링하니, 키워드 마스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플랫폼마다 이거는 내가 검색하기 편하네? 어떤 분은 여기 사이트가 더 편하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 사이트를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상위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항상 벤치마킹해요. 그 이유는 그 판매자도 상품명 제목을 작성을 할 때 분명히 분석을 하고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유 없이 등록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매자의 노하우를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물건을 포장해주고 배송도 해주고 이미지도 제공해주는 B2B 사이트가 어디가 있는지, 그것들도 도매국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팁을 드리면 바나나 빌딩 B2B라고 중국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지만 고퀄리티로 좀 가져오기도 하고 인스타 감성 느낌도 드는 이미지도 있어서 바나나 B2B 몰이나 이지마켓, 또 셀러매치. 셀러매치는 공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올려있는 도매 플랫폼으로 그 안에서도 물건을 선택해서 되팔리면 공장이랑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러매치 아니면 바나나 빌딩 사이트를 하면 매출은 커집니다. 상세 페이지를 저는 웹디자이너 출신으로서 다 작성을 해봤는데 항상 도입 부분이 중요해요. 저희가 상세 페이지를 딱 처음에 봤을 때 내릴 수 있는 계기가 생겨야 돼요. 이 제품 상세 페이지를 엄청 긴데 내가 왜 내려야 되지? 항상 의심을 해야 돼요. 약간 멘트를 써놓는 거죠. 오늘만 특가 아니면 하나 더 증정, 이런 식으로 멘트를 넣어주면은 소비자는 궁금해서 왜 오늘만 특가하는 거야? 내일 할인 안 하는 거 아니야? 의심하는 것처럼 내리게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 구간을 후킹 포인트를 하는데, 저는 MD 생활을 했을 때도 이 후킹 포인트에 따라서 매출이 10,000개가 팔릴 수도 있고, 후킹 포인트가 적다 그럼 하루에 10개밖에 안 팔려요. 그런 것처럼 후킹 포인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잘하고 있는 대기업의 상세 페이지를 계속 정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문구, 문장들을 메모장에 작성을 했어요. 대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대기업의 전체적인 문장을 넣는 것보다는 이거를 짜집기해서 등록하면은 나만의 후킹 멘트가 생기니까 거기서 차별점을 뒀던 것 같아요. 신용보증재단에는 사업장들한테 스마트 창업 비용 대출로 신용 등급에 따라서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금리는 1에서 2%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저는 신용보증재단에서 3천만 원 대출을 받고 물건을 회전할 수 있는 보유자금을 챙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신 분들이 보유자금으로 한 3천만 원은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한번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 여성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들은 관할 지역별로 여성 인력 창업센터에서 7천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거는 이제 지방에 있는 관할 센터마다 더 혜택이 좀 많아서 그런 분들은 참고해서 지원해 주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1페이지에 무조건 1등, 2등만 살아남는 시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우물 안의 개구리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